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 중에서도 특히 장수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마늘은 어느 집이라도 양념 단골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마늘에 대한 사랑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1인당 약 6kg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소비량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면역력부터 혈관 건강까지 돕는 마늘은 오십견, 무릎 통증,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을 날려버리는 천연 항염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염증과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 혈압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연 혈압약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늘은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까지 죽이기도 하여 만병통치약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마늘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고혈압, 실명, 과다출혈, 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마늘과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마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마늘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마늘을 보양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늘은 보통 백숙 혹은 삼계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재료인데다가 특히 여름철에 마늘을 넣은 백숙은 널리 사랑받는 보양식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모든 보양식은 몸의 열을 높여주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닭고기도 보양식으로 몸의 열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보강해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육류입니다. 게다가 닭고기 삼계탕에는 대추, 인삼, 대파, 그리고 여러 가지 약초들을 넣어서 함께 끓이는데요. 이 모든 성분들은 체력을 증진시키며 몸의 열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식품들인 것이죠. 그런데 마늘의 가장 기본적인 약효 역시 몸에 양기를 넣어주어 찬 기운을 물리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의서에 의하면 마늘을 먹고 나면 몸이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온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닭고기에 마늘을 너무 많이 넣어 먹으면 생기는 문제는 몸에 열이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혈류가 상승하여 눈의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력이 나빠질 수 있고 극심한 두통이나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손발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특히 악영향을 미치고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금괴요락이라는 한의서에는 닭고기와 마늘을 함께 먹으면 체기가 생기므로 불가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늘의 강한 향기와 냄새는 음식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조미 측면에서 닭고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건강을 생각하셔서 닭고기 삼계탕에 열을 내는 마늘은 조금만 넣어 끓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늘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늘을 꿀과 직접 먹기보다는 마늘과 꿀을 섞어 꿀마늘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늘 꿀절임을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의서에는 마늘의 성질은 꿀과 상반되기 때문에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꿀은 몸에 양기를 넣어주는 보약이면서 성질이 따뜻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며 마늘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기를 소통시키고 발산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할 경우 서로의 약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마늘의 유화알릴 성분이 꿀과 만나면 체내에 가스가 생성되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몸에 열이 많을 경우 열이 더욱 생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늘과 꿀은 좋은 궁합이 아니랍니다.
세 번째로 마늘과 상극인 경우는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마늘을 많이 먹을 경우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에 열을 일으키고 가래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 시력이 나빠지고 뇌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 하루 섭취량은 2조각에서 3조각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늘과 상극인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큰 질병은 아니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복통과 설사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인데요. 마늘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프록탄이 100g당 12.5에서 17.4g 정도 함유된 고프록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소장은 이 프록탄을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늘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프록탄이 대장으로 이동하고 대장 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며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심하면 복통, 경련,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장에 무리가 갈 정도로 과도한 마늘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마늘과 상극인 경우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약물의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가 있는데 마늘이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액 중 약물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약물의 부작용이 커지고 약물 농도는 낮아지면서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뭉치거나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는 항혈전 작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미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과다 출혈 방지를 위해 마늘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양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구워 먹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마늘은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면에서도 건강에 매우 좋은 최상의 궁합을 보여주는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며 돼지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잡내를 잡아줍니다. 또 맛을 돋우어주며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돼지고기의 지질과 결합하여 과산화 방지 작용을 함으로써 노화를 막아줍니다. 돼지고기 지질이란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조직으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질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 주어야 한답니다. 지질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주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물에 거의 녹지 않은 유기물질로 과다 섭취할 경우 체지방으로 쌓여 비만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심장병,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늘과 돼지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이 우리 몸속의 산화방지 효소를 증가시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고 호르몬 분비를 도와 뇌세포의 퇴화를 막아줍니다.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돼지고기의 단백질을 중화시켜 부드럽게 하여 소화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드실 때는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마늘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 성분인 알린이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 항염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늘 껍질 바로 밑에 있는 알리네이즈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몸에 좋은 알리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생마늘을 씹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알리네이즈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마늘을 가열하게 되면 알리네이즈 효소가 파괴되어 알리신으로 바뀌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마늘을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에도 또 알리네이즈를 덜 파괴시키는 방법은 마늘 껍질을 까거나 다진 후에 몇 분간은 그대로 두어 자연스럽게 알리신이 생성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늘을 조리해서 드실 경우 가급적 마늘을 깐 후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놓아둔 후에 열을 가하는 것이 마늘의 이로운 효과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통마늘을 조리하는 것보다는 다진 마늘을 조리하는 것이 열로 인한 알리신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쌈채소입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마늘의 매운맛은 위장을 자극하여 속을 쓰리게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마늘을 쌈채소들과 함께 섭취하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아주기 때문에 마늘과 쌈채소는 좋은 궁합의 음식이랍니다.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해 매우 유익한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생제로 알려진 페니실린보다 살균력이 무려 100배 이상 강해 대장균, 곰팡이균, 이질균 등 다양한 유해균을 없애고 세균의 발육을 억제합니다. 또한 우리 몸속의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늘 속의 알리신, 알리시스테인 성분은 뇌출혈, 뇌졸중과 같은 질환과 퇴행성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 강화 및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쌈채소에 함유된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성분과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서로의 영양분 흡수와 소화를 도와주니 마늘과 쌈채소는 좋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마늘과 쌈채소는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마늘과 식초를 보면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궁합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식초와 마늘은 서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랍니다. 식초가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노벨상 수상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이러한 식초는 마늘을 더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고 몸이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며 흡수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마늘의 톡 쏘는 매운맛을 식초가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매운맛이 줄어들게 되고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늘과 식초는 뼈 건강에도 매우 이로움을 주는 식품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마늘의 칼륨 성분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체내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골다공증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마늘을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마늘이 식초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더욱 촉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늘과 식초를 꾸준히 복용한 결과 고올밀도 수치가 매우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마늘과 식초도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식초에 적신 마늘을 3개 이상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장 먹기 좋은 방법은 마늘을 얇게 썰어서 식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마늘은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공복에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장염 등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백내장 등 눈 질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식초에 적신 마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늘의 잘못된 섭취 방법은 삼계탕 보양식과 함께 먹는 것이 있었고 마늘과 상극 음식은 꿀이 있었으며 마늘과 상극인 경우는 몸에 열이 많은 분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쌈채소들, 그리고 식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도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